셰넌 이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은 셰넌은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보를 도출해내길 원했어요.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보?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고 도출할 수 있는 정보 이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보. 그러니까 지구에 운석이 충돌한 적이 있고 나중에 최윤석이 그 사실을 밝혀냈다. 있을 때 두 가지 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직관이 최윤석이 그 사실을 밝혀냈을 때 비로소 그때 지구에 운석이 충돌한 적이 있다라는 정보가 생겨났다. 아니다. 지구에 운석이 충돌했을 때 지구에 운석이 충돌한 적이 있다라는 정보가 생겨났고 바로 그때 그런 충돌을 했던 그 순간에 생겨났고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최윤석이 그 사실을 발견해낸 것이다. 이게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보 직관이죠. 중간중간에 뭐 채팅으로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어주셔도 되고 빠른 피드백과 소통 환영합니다. 아무튼 이런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 직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두 번째 직관을 가졌을 때 가지는 위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셰넌이 가진 정보 이론의 위력 그리고 철학적인 함축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박테리아에 있는 책은 아니고 제가 따로 정보 이론을 입문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 많이 얘기를 하진 않겠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많이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물리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신 같은 지성적 설계자 혹은 어떤 인간 같은 지성적 설계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돌덩어리밖에 없던 무기물밖에 없었던 혹은 뭐 유기물, 뭐 생명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 지성적 존재가 없었던 물리적 세계에서 어떻게 정보가 생겨날 수 있는지 밝혀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정보 개념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크게 정보를 얻는 것은 세계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는 직관에 기초해 있는 개념이죠. 정보는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 이것도 뭐 일상적인 직관이죠. 근데 두 번째로 확률계 정보 개념. 신원의 정보 이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드문 뉴스일수록 정보량이 많다는 직관. 그러니까 참일 가능성이 낮은 명제일수록 정보량이 크다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수식적으로 정량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이 정보 개념은 양만 갖습니다. 퀀티티. 위에 거는 콘텐츠를 갖는데 이런 확률계 정보 개념은 일단 양만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발제에서 잠깐만 간략하게 얘기할 거는 확률계 정보 개념은 셰넌이 통신 시스템에 대해 정의한 정보 개념이다. 그래서 이 정보 개념은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보 개념인데 통신 시스템인데 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통신 시스템인데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흐른다는 거 어떻게 통신자와 수신자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의식을 가진 지성적 설계자가 있지 않고서도 정보가 흐른다는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거듭 강조하자면. 이 통신 시스템에 대하여 정의된 신원의 정보 개념을 확장하여 사건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정보 개념을 사용하여 지식계 정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확률계 정보 개념에서 추론된 어떤 정의된 혹은 여기서 가진 철학적 함축을 통해서 지식계 정보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기도 하죠.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성공한다면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해석자를 전제하지 않는 정보 개념을 사용해 내용을 갖는 정보 개념을 정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개념이 불가결한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한번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느냐, 이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가겠느냐라고 한다면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순서 1, 정보 개념이 불가결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말이 좀 긴데 실제 과학 분야에서 정보 개념이 반드시 쓰여지고 있는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정보 개념이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 거예요. 물론 복잡하겠죠. 그것들이 근데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보면은 뭐 어, 양자 양자 역학 같은 데서도 이용되기도 하고 정보 이론이 혹은 통신 이론 뭐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이용 분야죠. 그리고 활용 분야죠. 그리고 어 유전자 관련 유전학 혹은 뭐 유전 정보학, 뭐 생물 정보학 이런 데서도 셰넌의 정보 이론이 활용되긴 하죠. 근데 이 각각의 것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것들에서 이걸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것들에 관해서 공통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고 불가능하다면 유전정보학 혹은 통신이론, 양자역학 이렇게 각각에서 이용되는 활용되는 서로 다른 이 복수의 정보 개념들이 아예 관계가 없지는 않을 테니까 아예 하나로 통합하진 못하더라도 그 각각의 것들의 상호 관계가 어떤지를 따져보겠다. 그리고 순서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정리된 정보 개념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런 정보 개념을 다른 분야나 문제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손질하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개념공학적인 수정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뭐 데닉 같은 사람이라거나 뭐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것들은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는 물론 정말 철학에서는 본질적으로 어, 본질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말 그것 자체 DST X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X의 본질은 무엇인가 원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게 철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가 안 통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철학의 목적은 우리의 실천에 유용한 개념을 만드는 개정 작업을 하고 수정 작업을 하고 그런 개념 공학적인 작업을 하는 게 철학의 가장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서 세 번째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종합해서 얘기하자면은 각각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불가능하다면 각각의 상호관계를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의 유용성과 한계를 따져보자. 그리고 다른 분야까지도 심지어 의식에 관한 이론까지 혹은 뭐 마음, 심리학, 인지과학의 경우에까지 확장돼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혹은 조금만 수정하면 어떤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좀 따져 보겠다는 거죠. 보면은 그런 스텝을 거쳐서 한번 이 순서 세 가지를 거쳐서 따져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순서 첫 번째 뭐 얘기할 것들은 많겠죠. 정말 복잡한 것들이 도출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순화해서 정보 개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크게 A, B, C의 개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라는 책에서 크게 다룬 것들이 의미론적 정보죠. 사실. 그리고 달리 말해서 어,
가질 가치가 있는 정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설계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정보는 일단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 일단 정보다. 이것도 그럴듯한 아주 상식적인 직관이죠. 인간 너무 당연하고 생물도 너무 당연하고 생물 어포던스로 이루어진 환경 세계 음벨트 속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이 정보를 지각, 소통, 추론 등을 통해서 생존을 하려고 하는지, 생존과 번식을 하려고 하는지 생물도 너무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로봇까지 로봇도 너무 당연하죠. 세계에 관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로봇이 하고자 하는 바가 성취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정보란 도움이 되는 암이라는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정보 개념이에요. 정보 B 이건 확률과 관계된 아까도 말했던 셰넌의 정보 이론과 관련된 거.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조금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C 컴플렉서티가 높을수록 정보량이 많다는 직관. 알고리즘적 복잡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레고리 체이틴이라는 사람이 유행시켰대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사람이 유행을 시켰대요. 유행이라기보다 기원이 있대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이런 직관이 있을 수 있겠죠. 오하고 오래된 연못이라는 기호열에서는 아무래도 후자 쪽이 정보라는 게 어떤지 대강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자면 후자 쪽이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알고리즘적 복잡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이긴 한데 의식에 대한 통합정보 이론까지도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통합된 정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정량화되고 어떻게 의식을 한번 정량화해 보겠다는 이론이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공부해 보고 싶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이해 보이는 정보 개념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킬 것인가, 혹은 어떻게 유의미하게 관계 지을 것인가라는 게 어, 순서 두 번째겠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킬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좋은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생각되는 이론 중 하나가 셰넌의 정보 이론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확률계 정보기라면 이야기를 해요. 이거 통신 전공한 분들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봤을 거예요.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철학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나. 일단 정보원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어떤 진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한번 쳐봅시다. 정보 소스, 인포메이션 소스는 제 뇌겠죠. 혹은 제 마음, 뭐 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통신기는 일단 제 성대 혹은 뭐 어떤 몸짓도 괜찮고 어떤 텍스트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통신로는 공기, 잡음어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죠. 막 시끄러운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노이즈라고 할 수 있겠고 수신기는 당신의 귀, 그리고 수신자는 당신의 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 부호로 치면은 전선으로 치면은 뭐 컴퓨터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이라고 치면은 이 A 컴퓨터에서 어떤 전선을 거쳐서 그리고 통신로 전선 혹은 뭐 인터넷선 이런 걸 거쳐서 통신로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컴퓨터 혹은 사람, 생물
로봇 다 이런 식으로 정보원, 통신기, 통신로, 잡으면 수신기, 수신자를 거친 통신 시스템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은 한 번에 하나씩 어떤 확률로 기호를 선택함에 따라 메시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호 A가 선택되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보원은 완전 사건계라고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확률이 1이 되는 그런 완전 사건계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 시스템 속에서 통신 시스템에서 정보의 양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정보량은 로그 P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P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고, 그러니까 로그 P, 그러니까 만약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몇 비트, 무슨 10비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데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로그 P인데 왜 마이너스가 사라졌네? 음. 마이너스 로그 P라고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물론 마이너스 빼면 로그 경우의 수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P는 여기서 확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상용 로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10분의 1. 상용 로그는 아니고 일단 상용 로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밑이 2를 여기서 표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굳이 안 적었는데 밑은 2라고 합시다. 여기서 밑은 2라고 표현을 하고 왜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밑은 2. 그래서 이진법으로 우리가 디지털 코드를 표현하고 어떤 정보를 표현할 때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이렇게 할 때 1비트는 그런 거죠. 어, 2분의 1 확률이 있대.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1비트가 되는 거죠. 밑이 2인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러면 10비트다. 어떤 정보량이 10비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2의 10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2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24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2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0비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쭉쭉쭉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게, 정보량을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사건 A가 발생한 확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직관이 있냐? 드문 사건일수록 정보량이 많다라는 직관에 기반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냐? 극단적으로 예컨대 극단적으로 예컨대 음, 로그 1 확률이 그냥 1이야. 그러면은 정보량이 0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확률이 1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뭐가 있을까? 뭐 1 더하기 1은 2 같은 그런 명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필연적으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주사위가 굴려졌을 때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말고 주사위가 굴려졌을 때 1부터 6 이내에 수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은 1이겠죠.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정보량이 없다라는 직관이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 아무런 이슈도 없죠. 뭐 사이버 레카 같은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네 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사이버 레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와 너무 신기한 일이네 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느껴지지 않죠.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론적 정보에 기반한 직관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드문 사건일수록 정보량이 많다라는 직관에 기반해 있는 정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정보량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정의된 정보량을 자기 정보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보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정보원이 평균적으로 생산하는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량들의 기대값을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예컨대 지금 1비트 동전이 몇 번, 한 번 동전을 지금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째 던지고 네 번째 던지고 그것들을 사건이 어떤 사건과 거기에 대한 확률을 곱하고 거- 어, 이런 마이너스 로그 P의 서메이션 시그마 이렇게 붙여서 그 사건마다의 정보량들의 합을 그 평균 값을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 이론에서는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엔트로피랑 약간 유비적으로 비슷하긴 한 게, 어, 음, 어떤 열을 정의를 할 때, 열역학적으로 어떤 온도를 정의를 할 때,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음, 평균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량, 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하나하나마다 에너지가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열을 가지면은 근데 그 분자 하나하나마다 셀 수는 없으니까 그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를 엔트로피 혹은 열로 정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역학하고 통계역학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 정보량과 엔트로피 그리고 통신이론에서 얘기한 정보량과 엔트로피 그리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분자 하나당 운동량과 그 어떤 특정 단위에서의 평균 분자 에너지하고 유비적으로 대응될 수가 있겠죠. 그냥 TMI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런 식으로 정보량과 엔트로피를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셰넌이 제시한 발상의 새로움은 정보에서 의미를 제거함에 의해서 비로소 확률 메커니즘에 의한 선택이 정보를 남는다는 발상인 거죠. 그래서 기호 A가 선택될 때 기호 A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기호 A가 선택될 확률에 의해 기호 A가 선택된 사건의 정보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자, 의미, 내용과 무관한 그런 정보 개념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정보가 흐르는 거야. 그냥 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어떤 확률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보가 생겨난다. 내일 뭐 일기예보 뭐 사람이 만든 거긴 하지만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뭐 몇 퍼센트다라는 거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지성적 설계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특정한 확률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거겠죠. 그런 거에 따라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정보가 그런 어떤 정보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해석자 반드시 지성적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의미와는 무관한 정보라는 게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걸 셰넌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인 함축을 한번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건으로 이런 셰넌식의 정보 개념을 한번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셰넌의 정보량 개념은 모든 완전 사건계에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완전 사건계에 자기 정보량과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 이루는 정보원에 한정하지 않고 임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정보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가진 해석자를 요하지 않는 정보 개념이기도 하고 보면은 우리가 하려는 목적에서 양자역학이든 통신 양자역학이든 통신 이론이든 유전학이든 생물정보학이든
분명 어떤 정보원이 있고, 정보원이라고 하면 뭐 유전학에서는 유전자가 정보원이고,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전자 혹은 어떤 미시적인 미립자, 소립자들이 정보 소스겠고, 그리고 어떤 송신기는 어떤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어디로 어디로 보내고 어디서 그 정보의 흐름이 어디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여간 오정부, 역정부는 아마 의미론적 정부에서 다루게 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이렇게 확장된 신원 정보를 통해서 의식을 가진 해석자를 요하지 않고도 모든 완전 사건계에 적용될 수 있으니, 음, 그냥 딱 이런 정도, 이런 형태의 어, 이런 형태의 통신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면, 음, 다 셰넌의 정보 이론의 잣대를 통해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확장된 셰넌식 정보 개념을 사용해서 정보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뭐냐? 셰넌식의 그 의미 없는 정보 개념을 통해 쉽게 정보 개념도 셰넌식의 정보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모호도라는 개념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되는 건데, 모호도는 수신 측이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송신 측에서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모르는 정도를 모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게 간단한데, 음, 이건데, 어, 8명의 종업원이 자신들 중에 대표를 하나 골라 그 결정을 사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추첨 수단을 통해 톤즈라라는 사람이 선택되어 전달한 사람이 메모에 톤즈라라고 써서 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사장이 톤즈라라고 쓰인 메모를 받는 사건을 R1이라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쓰인 메모를 받는 사건은 R2부터 R8. 이때 뭐 너무 간단한 이야기. 톤즈라라고 쓰인 메모가 나머지 7장, 그러니까 총 8장 중에서 한 장이 뽑힐 확률이 뭐냐? 당연히 8분의 1이죠. 8분의 1이니까 2의 3승이죠. 마이너스 로그 미치 2인 마이너스 로그 2의 8분의 1이니까 3비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니까 점점 이게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은 점점 이제 일어날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트 수는 점점 높아지죠. 컴퓨터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너무 빅 뉴스일수록 와, 어떻게 그런 서프라이징한 정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아마 번역으로도 뭐 놀람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사장이 메모를 받은 사건을 통해 송신 측에서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수신 측에서 받은 정보는 송신 측에서 보낸 정보를 전부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뭐 수신 측 사건의 자기 정보량도 1비트. 그러니까 제대로 아까 모도의 정의를 송신 측에서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모르는 정도라고 했으니까 수신 측이 받을 때. 근데 제대로 전달했을 때는 아무런 모호도가 없겠죠. 그냥 0이겠죠. 전혀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의 모호도는 3비트 다 손실한 거죠. 음. 그러니까 아무런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근데 뭐 도론조의 이름이 뽑힌 경우만 톤즈라의 이름을 전달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뽑힌 이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의 모호도는, 그렇죠. 맞아, 잡음. 맞아요. 모호도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호도는 수신 측의 사건 RN에 대해서 정의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호도의 확률 R1은 확률이라기보단 그 정도, 사장이 톤즈라 메모를 받았을 때 누가 선택되어 있는가에 관해 모르는 정도이다. 이런 식으로 모호도가 얼마인지, 모호도라는 거 되게 통신 이론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군사 이론에서도 이게 사실은 그 전쟁 때 많이 발전이 되고 개발된 이론이기 때문에 얼마나 잡음을 적게 하고 모호도를 적게 하고 통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낼 것이냐라는 걸 셰넌이 수학적으로 정식화한 개념이자 이론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모호도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모호도랑 그러면 또 무엇이냐 수학적으로 따져보는 게 일단 중요한 건데 그래서 대강 이렇게 따져보면 모호도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그 제록스 원리 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록스라는 거 알잖아요. 제록스 복사기잖아요. 복사기처럼 있는 그대로 딱딱 전달하는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되게 간단한 직관적인 원리죠. 근데 사건 A가 사건 B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사건 B가 사건 C라는 정보를 전달한다면 사건 A는 사건 C라는 정보를 전달한다. 너무 당연하고 그럴듯하죠. 최윤석이 악소리를 낸 사건은 최윤석이 아프다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A가 B라는 정보를 전달한 거죠. 그리고 최윤석이 아프다는 사건은 최윤석이 기분이 안 좋다는 정보를 전달한다면 최윤석이 악소리를 낸 사건은 최윤석이 기분이 안 좋다는 정보를 전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록스의 원리는 어떤 귀결을 낳느냐? 음, 이 제록스 원리가 참이라면 다음도 참인데 S는 F다. 예컨대 뭐 최윤석은 아프다. 라는 정보를 어떤 신호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신호가 전달한 정보의 양이 나오죠. 그럼 정보의 퀀티티는 S가 F라는 것이 생산한 정보량과 같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 A가 사건 B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사건 A는 또 B가 C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했을 때 정보량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함축 관계 아무튼 이게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정보량이 동일해야만 그 신호가 전달한 정보의 양이 같다라고 같아야만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 거 제록스 원리가. 그래서 정보 내용을 한번 이런 정보의 양을 토대로 정보 내용을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 어떤 신호가 S는 F다, 최윤석은 아프다라는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 신호는 S는 F다라는 최윤석은 아프다라는 것에 의해 생긴 것과 같은 양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죠. 일단 어떤 최윤석은 아프다가 뭐 2비트의 양을 전달하는 거라면 실제로 어떤 동치 어떤 이것과 동치의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동치 명제의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같은 양이어야 되겠죠. 실제로 S는 F여야 돼. 그러니까 최윤석이 아프다라는 게 사실이어야 돼요. 거짓 정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셰넌식의 정보 이론에서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S에 관해 운반하는 정보의 양은 S가 F라는 것에 의해 생산된 그 양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R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공리를 받아들이고 신호 R이 S는 F다. 특정한 신호가 최윤석의 어떤 몸짓, 어떤 뭐 소리 같은 뭐 시그널 R이 최윤석은 아프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려면 R이라는 조건 하에서 최윤석의 어떤 몸짓 혹은 소리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최윤석이 아프다라는 확률이 조건부 확률적인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후건은 1, 2, 3은 만족하죠. 따라서 후건은 정보 내용 정의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최윤석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윤석은 아프거나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거나 배가 고프지 않다. 가능한 경우가 네 가지죠. 그래서 최윤석은 지금 아프고 배가 고픈 상태다. 최윤석이 나는 아프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세 번째 항목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정보 내용은 해석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쭉 그냥 정보가 흘러가고 어, 어떤 정보의 량이 여기서 말한 건 정보량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해석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그냥 정보량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분명 해석자가 필요 없고 마이너스 로그 P와 같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확률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성적 설계자 없이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쭉쭉쭉 내려가서 뭐 보면은 그래서 지식은 그래서 정보에 의해 생산된 믿음이다라는 개념이 있고 사건 B에서 사건 A로 정보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사건 A는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어떤 인과적인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조건부 확률을 1로 하는 의존 관계가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셰넌의 정보 이론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정보 이론이 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쉽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정보 이론이 뭔지를 좀 알아야 데닛이 말하는 의미론적 정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 A가 우리 데닛이 이야기하려는 의미론적 정보에 가깝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셰넌의 정보 이론을 한번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거를